안녕하세요. 유권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뭐니 해도 윤석열이 관저를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4조로 갔다는 것, 그리고 한덕수는 대선에 나올 것인가, 이 세 개가 가장 흥미있는 주제인데요. 일단 어제 이재명은 넷플릭스 다큐 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했을 때 가장 포장이 잘 되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 리스크는 너무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서 알 거 다 알고 지지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리스크냐 그러면 말, 행동. 이게 욱하는 성질이 특히 기자들 상대하거나 그럴 때 잘 드러나죠. 거기다가 본성이 잔인하고 조급한 그 본성이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게 지금 이재명의 상태다 보니까 영상으로 가자. 안전하다 이게.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감탄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를 2025년에 이런 꼴을 봐야 한다니 애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이 아니라 개딸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기득권 다 때려부시면 내 세상이 올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기득권 때문에 불행하고 기득권들 때문에 그 불공정함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잖아요. 제발 개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재명은 우상일 뿐이에요. 개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게 원래 포퓰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대중이 뭘 원하는지 알아. 너희 분노 내가 알아. 그 분노로 너희가 화를 타서 죄가 될지언정 나는 그 분노로 부와 권력을 누릴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재명도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잘 되죠. 그 분노의 힘을 입어서 저주하고 혐오하고 분노하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결점을 덮느라고 영상으로 대선 출마한 걸 가지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러지 좀 마세요. 다 소중한 인생이에요. 나의 소중한 인생을 왜 그렇게 허접하고 천박한 데 써요. 개딸들에게 호소합니다. 우상을 깨고 나와라.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경쟁 사회죠. 근데 경쟁력을 키우는 대신에 경쟁심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살면서 상처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기득권이 미우면 기득권이 되세요. 어떻게든 기득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이 돼보고 나서 와, 내가 기득권이 돼보니까 그동안의 기득권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겠어. 그러든가. 아니면 내가 기득권이 돼보니까 기득권은 자기 밥그릇 깨지는 것 이거 너무 무섭구나. 나도 이거를 경험해보니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그러구나.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호소합니다. 기득권이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내가 기득권이 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 그게 계엄 해제 때의 그 모습이 가장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한동훈은 피리 부는 사나이죠. 한동훈이 떴다 그러면 한동훈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어제도 14,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고 국회의원도 15명에서 17명 정도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게 출정식을 했네요.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시간을 잘 써요. 하루를 쪼개가지고 국회에서 출정식하고 현충원 갔다가 근처에 있는 노량진 수상시장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또 상인회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김무성이 하는 마포포럼 가가지고
거기서 또 원로들 만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방송국 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꽉 차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원자력발전소 갔다가 부산에 광안리 갔다가 해운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군데를 목표로 해서 가면은 그 근처까지를 확 훑고 기획력이 좋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빠릿빠릿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한동훈을 좀 경계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룰도 최종 결선 2명으로 해서 1대1 구조로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박민영이라고 워낙에 한동훈 싫어하는 대변인이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장해찬이랑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선거 룰을 최종 결선했다. 그거 왜 그런가 그러면 한동훈 배제 룰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원래 스타는 빠도 까도 미치게 만든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그런 것 같아요. 스타는 확실히 스타인 것 같아요. 빠도 까도 미치게 만들어서 이번에 광안리랑 해운대를 저녁 무렵에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만 단위로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 시장을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골목이 꽉 차가지고 와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나경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친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고요. 김문수는 그 전에 했는데 오히려 3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오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차명진, 김재원 좀 대중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러다가 빅4에도 못 드는 거 아니냐 이런 평을 듣고 있죠. 그리고 유승민이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건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 100%이긴 한데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당 지지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고 국힘당 지지자나 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승민에게는 매우 어려운 룰이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야 한다. 라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런 조항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주말까지 출마를 고심해 보겠다. 그래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요. 안철수는 가장 먼저 했죠. 근데 안철수는 확실히 허술한 게 손가락에다가 대변인 이름을 써가지고 아니 지금 윤석열의 왕자 트라우마 있는데 왜 또 손가락에다가 대변인 이름을 썼냐. 그 대변인 이름이랑 원광대랑 이렇게 써가지고 잊어버릴까봐 오늘 소개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잘한 해프닝들이 참 안철수를 안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은 주말에 출마 선언하겠다 그랬고요. 홍준표는 오늘 대구시장을 사퇴했어요. 그러면 곧 출마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주요 후보들은 대충 윤곽이 나왔죠. 이게 1차 경선에서 4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사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상수라 그러면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같은 경우 한 자리를 놓고 셋이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문제로 들어서 출마를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라고 주말에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룰이 불공평해서 항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룰 때문에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죠. 원래 사람들이 바라는 게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끝내 이기리라. 그래서 박세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끝내 이기리라. 그리고 영웅 서사시에는 원래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 영웅을 시기 질투하는 많은 범인들이 있는 거죠. 원래 범인들이 그렇잖아요. 욕심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네? 그런 범인들을 끌어안고 가는 게 원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씨도 영웅이 되고 싶으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겨내고 빅4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죠. 세상이 원래 공정합니까? 우리 알잖아요. 이 나이 되면 알잖아요. 공정했나요? 그런데 그 불공정함을 뚫고 자기 위치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 불공정한 벽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벽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너지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은 없는 사람이 있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아서 회한이 남는 사람이 있죠. 저는 무너지더라도 도전해서 회한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니까 더 그런 거죠. 우리야 뭐 보통
범인인데 범인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 하나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가는 그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죠. 개선 장군도 아닌데 막 그냥 바로 차 타고 가지. 또 걸어가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안고 악수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윤석열은 아직도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잠깐 차 안에 있는 김건희 모습이 나왔는데 김건희는 눈빛이 망상의 눈빛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윤석열은 아직도 망상의 눈빛인 것 같아요. 내가 제기할 수 있는데 탄핵 기각도 너무 억울하게 뒤집어졌으니까 나 같은 영웅은 끝내 이기리라. 그쪽이야말로 진짜 끝내 이기리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도 잠잠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있는 게 차라리 사면받기도 빠를 텐데 윤석열이 의지를 불태우며 전환기를 불러가지고 사진도 찍고 거기 또 윤상현 있었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도 그 주민들 사이에 윤상현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김문수랑 나경원이랑 전한길이랑 이번에 연금 개혁한 거 그거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나쁜 개악이다. 청년 측에 독박을 씌우는 거다. 이건 폐지해야 한다. 이 선언을 하기 위해서 계단에 청년들이 쭉 서 있었고 이 세 명이 발표를 하는데 이때 전한길이가 이 자리를 윤상현 의원이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윤상현은 껍비단리의 모델이면서 지금 현재 윌리 같아요. 여러분 윌리를 찾아라 아시죠? 어디든 있어요. 윌리가. 어디든 있어요. 지금 윤상현이가. 대단해요. 저는 이 정도면 기회주의자를 넘어서 경이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이로운 기회주의자. 여기는 그냥 기회주의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수식어를 붙여줘야 돼요. 경이롭고 독보적인 기회주의자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대선 후보 차출론에 대해서는 친윤이라고 말하는 쪽, 사실 친윤은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우상으로 내세워서, 왜냐면 윤석열이 상징성이 있고 자기 팬덤을 이번에 확보했잖아요. 극우라고 말하는, 물론 쉽게 와해되는 그런 팬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표가 필요하니까 윤석열을 우상으로 내세워서 친한 척하는 그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건 한덕수가 엄청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는 한덕수가 만만한 거죠. 좀 유하고 윤석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타면 뭔가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참 힘들어요. 사는 게. 살면서 구린 짓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작은 실수, 작은 범죄가 자꾸만 커지죠. 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거짓말을 그냥 사과하면 끝날 일을. 그게 윤석열이 폭망한 이유기도 하죠. 사과 잘 안 하는 거. 김건희도 그부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김건희는 감추고 있는 잘못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게 드러나선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기저기서 터지겠죠. 이재명이 사과를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추고 있는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겐 한덕수가 굉장히 또 유용한 카드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요. 왜 하필 그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고, 분명 국힘당 안에서도 왜 쓸데없이 문제를 만들어서 중도층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이 기각으로 처리가 됐어요. 8대0 기각. 그리고 박성재의 탄핵 사유에는 계엄 직후에 안가 모임에 갔다. 요것도 있거든요. 그럼 박성재가 기각 처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완규도 문제는 있지만 탄핵이 될 만큼의 중대 사안은 아니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계엄 직후 안가에 모였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윤석열이 저질렀으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도 모이긴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 대책도 의논을 했겠지만 무슨 대책이 뾰족하게 나왔겠습니까? 전 국민이 TV로 다 봤는데. 그리고 옛날처럼 언론이 몇 개밖에 없어서 통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상파 안 보고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내가 수집하겠다라는 마음이 더 크고,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가 횡행하긴 하지만 전 유튜브 좋아해요. 왜냐면 가짜 뉴스도 많지만 서로 다른 시각의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거기서 그래도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을 건져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는 본인 스스로 빛났던 발광체가 아니라 윤석열에 의해서 인지도가 올라간 반사체다 보니까 그런 반사체에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당장 국힘당 경선에 참여하기는 너무 빠듯하니까 그런 무소속으로 나와서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권력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를 하기까지 그 과정은 장난입니까? 그런데 계속 나갈 것 같은 워딩들, 고민 중이다. 이런 식의 워딩들을 하는 것은 그게 지금의 한덕수에게 유리해서, 그리고 한덕수가 지키려고 하는 보수 진영에 유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선긋기 했는데 지금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적진을 교란하는 효과?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이 자기 지지자에게 계속 호소하고 있고 친윤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상은 한번 깨지면 다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계속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위세는 적어질 거고, 그리고 재판도 받아야 하고 그동안에 숨겨왔던 이러저런 비화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윤석열의 눈빛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반짝반짝 광기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국힘은 후보자들이 4명으로 압축이 됐을 때 그때부터 불꽃 튀는 경쟁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이재명을 실물로 노출시키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 계속 영상으로 돌리든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11일의 유권자였습니다.